네, 오늘은 저희가 그 가상현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이 갤럭시 노트 7이 공식적으로 단종됨에 따라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직접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갤럭시 노트 7이 사실 지금까지 뭐 리콜 상황도 있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주가에도 선 방향이 된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단종이 됐는데 시장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괜찮을 것으로 예상했던 4분기 실적도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당분간 1, 2개월 동안은 시장이 삼성전자 주가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고 변동성을 꾸준히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50만 원 초반 수준은 어느 정도 이번 갤럭시 노트 7의 여파를 반영한 주가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강한 상승 반전은 어렵겠지만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끌어내는 그런 급락을 유발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여파로 본다면은 지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그리고 하락 변동성을 자극하는 변수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업종이나 종목별 반등 시도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대신증권의 뷰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블랙 먼데이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자, 네. 삼성전자의 여파가 시장 전반적인 충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충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코스피가 다시 2050, 2100 이렇게 상승을 흘러간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번에 지난 9월 말에 연말까지 시장 전망을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경계해야 될 시점은 10월 중순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여파로 조금은 그 조정 시점이 빨라지긴 했지만 조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하락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것은 유럽 은행권 리스크입니다. 도이치방크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그 벌금 규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이제 벌금 부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이치방크에 이어서 HSBC 그리고 다른 여타 유럽 은행권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유럽 금융권 불안 심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그리고 클린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수가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3차 토론이 남아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선동가적인 기질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격차가 아직까지 격차가 한 6%포인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격차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대선 그리고 유럽 금융권 불안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혹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동안의 IT 업종의 쏠림이 나타났던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는 흐름은 뚜렷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실적에 좀 포인트를 두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증시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상승받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낙폭이 컸고 오늘도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이 와중에서 성장주들의 급등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업종들을 보면은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금융업종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채권금리 상승, 그리고 소재 산업재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정책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은행, 소재, 산업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치주 그중에서도 금융권 그리고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포인트를 두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가상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대주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들이 VR에 주목하는 이유. 자, 바로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 네. 우리 섭섭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실 두 분은 바로 김영롱 앵커와 그리고 테크엠 강진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빠뜨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서 저는 되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머릿속에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요. 대주제를 보는데 내가 나오길래, TV에 내가 나오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 해볼게요. 자, 먼저 정부에서 이 가상현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또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돈을 투자하는 그 규모를 보니까 일단 앞으로 5년간 증강현실, 가상현실 산업 육성에 4,0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이 가운데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이 2,790억 원,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이 1,260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 격차가 이 100을 미국이라고 뒀을 때 네. 우리나라는 한 2.2년 정도 기술 격차가 뒤져져 있다고 해요. 그것을 2020년까지는 0.5년 그 격차로 줄여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혹시 이거 언제쯤 근데 발표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어요. 지난주 7일인가요? 지난주에. 7일인가 6일인가 예, 그쯤에 발표가 됐었죠. 이거 왜요? 발표 자체가 늦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게 정부 정책도 네. 유행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포켓몬고 엄청 유행이었을 때 네. 그때 포켓몬고 열풍 일고는 한 1, 2주 후에 아마 또 부처에서 뭐 비슷한 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그쯤에서 나왔나 싶어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근데 그 선도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 예.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부의 실제로 뒤늦은 대책이? 뒤늦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이 지금 커가는 건 맞는데 네. 지금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정부도 나서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실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가 됐건 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렇죠. 모여드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를 살펴보자면 네. 현재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VR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자, 글씨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 글씨를 다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V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살펴보면 VR 서비스 플랫폼에 약 66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VR 게임 체험 산업에도 한 47억 원 정도 그리고 테마파크 또 다면 상영 거기에다가 교육 유통 이런 데까지 VR 산업에 지금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특징을 찾았는 게 일반 소비자 대상의 산업이라기보다는 네. 기업 대상 산업이에요. 아무래도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해 놔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상현실은 증강현실과 다르게 기기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반 소비자들은 이 기기에 자신들이
큰 돈을 내기가 손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쪽으로 좀 산업과 지원이 치중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제가 잠시 후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 네. 잠시 후에 그 제가 생각하는 가상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뷰를, 예. 그 강진규 기자랑 예. 방송 직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얘기를 하는 순간 강진규 기자가 이랬습니다. 왜요? 기대를 해보세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자신의 뷰를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화들짝 놀랐다. 그거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미안해요. 내가 그걸 들었었으면. 제가 먼저 이야기 그러니까 해주실 강진규 의미 기자가 없어서 잘못했네요. 그랬던 네. 아무튼 그런 김영롱 앵커가 현재 그 가상현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고 네. 미래는 더 많이 사용될 VR인데요. 그래서 소주제문도 안 쓰는 곳 빼고 다 쓰는 VR이라고 저희가 맞아요. 해봤습니다. 네. 먼저 영화 산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VR을 착용을 하고 영화를 본다면 네.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혼자 생각한 게 나중에 영화관에 상연 그 앞에 스크린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소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음향이나 소파나 음식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각자 있는 걸로 보세요.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이건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영화 산업에서 VR이 이제 발달을 하면 네. 제작 기법도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VR을 하면 맞아요. 360도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 뒤에 조명 스텝이건 카메라 감독이건 그것도 뭔가를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게요. 영화 감독까지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야.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VR 산업, 영화에서도 접목은 시켜야 되는데 네. 제작 기법을 좀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야, 그거 좀 새롭지 않아요? 정말요. 고민이 되겠네요. 고민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어떤 4D 영화를 볼 때나 이럴 때 정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또 VR 기기 아닐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실시간 중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체험은 할 수 있는데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경기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드는 거죠. 이쪽을 보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쪽을 보면 치어리더들이 있고 이제 뒤쪽을 보면 왜요? 치어리더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뒤에 또 응원단이 있고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콘서트장 역시 방 안에서 아이돌 콘서트장 온 것처럼 오. 볼 수 있고 네.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이 무대에도 올라간 듯한 착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면서 춤추고 하는 오. 효과까지 낼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교육. 그리고 직업 네. 훈련에도 네. 이 VR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태블릿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딱 띄워주면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VR 기기를 쓰고 있다가 네. 이제 진짜 매일매일 현장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오. 옛날처럼 뭐 고대 시대 뭐 건물 건축 양식 이랬다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VR 기구를 직접 보는 거고 이야. 그리고 이게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네. 사실 VR 기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강진규 기자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카드보드 네, 맞습니다. 라고 네.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골판지. 골판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스마트폰을 그대로 똑같이 끼면 이야, 되는데 네. 인터넷상에서 한 3, 4천 원이면 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나온 것도 정품이 10,000원 초반대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에 호가는 VR 기기보다는 물론 못하겠지만 그렇죠.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밴드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스마트폰 자기 스마트폰 여기다 넣어서 그렇죠. 태블릿으로 쫙 쏴주면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로 쏴주면 네. 그냥 이제 교실에서 다 이거 쓰고 현장 학습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신기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신기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럼요. 당연한 거지. 네. 뭐 준비물로 하나씩 갖고 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직업 훈련. 사실 VR 기술 자체가 네. 비행 조정 시뮬레이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오.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술들이 우리 군사 쪽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VR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 기계를 만드는 돈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더랍니다. 이야. VR. 그러니까요. 리액션 왜냐하면 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이 돈이 예. 들어가는 걸로 그럼요. 알려져 맞아요. 있죠. 그래서 실제로 파일럿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자비를 내서 네. 먼저 교육비를 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돌려받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이수를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예. 날리게 되는 이런 네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VR을 통한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현실화가 되고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면 이런 폐해도 좀 폐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비행 시뮬레이션 너무 먼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걸 끼고 이제 운전면허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 알아요? 운전면허 자체를 VR 기기 끼고 자동차 모형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걸로 네. 시험 볼지? 오. 그러니까 어떤 직업 훈련이랄지 네. 교육 훈련에도 VR 기기가 벌써부터 예. 여기는 이야. 잘 쓰이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좀 슬픈 건데 소셜 기능. 네. 요즘에 SNS 이제 예. 너무 발달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인 사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잖아요. 네. 근데 소셜로 이렇게 친구가 맺어 있으면 만약에 이조 앵커 호주에 있고 네. 난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연락을 해가지고 야 영화 한 편 볼래? 오. 하면 같이 끼고 똑같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같은 상영관 안에서 VR 기기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다른 공간에서 보고 있지만 서로 소통은 할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뭐 어땠냐 어쩌냐 이래 네, 네, 그 네.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밥 먹을 때도 예, 예. 아, 같이 네. 같은 공간에 있는 데서 착각을 아, 해줄 수 식당에서 있으니까. 이거 끼고. 그러면 이제 오타쿠 소리를 듣겠죠. 예, 오타쿠 식당에서 같긴 이러고. 하지만 그러니까 네. 집에서 먹어야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네요. 왜냐면 1인 가구, 1인 시대, 그렇죠. 혼술, 혼밥 뭐 이런 게 너무 네.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신박한 거는 테마파크입니다. 네. 테마파크에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VR 기기 끼고 롤러코스터 예. 타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VR 기기를 끼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네. 현기증이나 멀미가 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인식으로 두뇌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기계 위에서 내가 움직임만 물리적으로 받는다면 네. 어디서든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서울시 한가운데를 띄워놓고 네. 내가 그 의자 움직이는 의자 위에서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진짜 도심 한가운데도 테마파크가 그렇죠.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밀고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네. 이조 앵커가 좋아하지 않을까? 뭐요? 성인 산업. 아니, 잠깐만. VR이 잠시만. 들어올 때부터 성인 산업은 잠시만요. 왜 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자님이랑 아니, 그러니까- 친하지 않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내무담 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네.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좋아할 수 네. 있는 성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옛날 비디오 세대 있잖아요. 네. 예, 예. 비디오가 보급되고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 속도 빨라지는데 큰 일조를 한 게 성인 산업이래요. 아, 그렇죠. 이거 맞아요. 다운받.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조 앵커가 비공식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VR 산업에서도 이 성인 산업이 굉장히 이 발전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콘텐츠는 굉장히 많고요. 이런 말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대요. 나는 안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미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만할래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네. VR 기기와 성인 콘텐츠 그리고 특정 도구 있잖아요. 네. 스스로 네. 만족할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해서 펀딩을 하는데 이게 10만 달러가 모금이 되고 굉장히 이 산업 자체가 다른 여타 산업보다 이미 더 많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보편화가 네.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제가. 네. 자, 우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저희가 강진규 기자한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봤다면은 네. 실제 해외 사례나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활용 사례를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영록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지금 다 올해 상용화 준비가 다 되고 있고 네. 또 일본은 상용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제 교육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요. 네.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 교육, 뭐 PPT 태블릿을 껴놓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 이런 고글을 다 쓰고서는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용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업체에서는 비행기 조종하는 걸 실제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는 거 교육 그 운전면허 시험 하는 거를 네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실제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좋은 예가 보면은 아까 그 김영동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간의 이제 SNS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 소셜의 미래는 이제 가상화에 그 VR에 있다, 네. 가상현실에 있다 그렇게 네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들고 나왔지만은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들이 되게 비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네. 말씀처럼 이게 한 3, 4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말씀처럼 친구 간에 이걸 끼고서는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실제로 이 VR 관련된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네 이제 그 5년 안에 신성장 동력은 가상화다, 가상현실이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일인데요. 이제 네. 마침 그러니까 10월 13일 내일 그 소니에서 네. 이제 이 가상화 기기를 연결한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옵니다. 이야.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야. 나옵니다. 진짜 저 결혼할 네. 때 혼수용품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냥 다가온 거죠. 그냥 내일부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세상에. 예약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생각할 때 단순히 그럼 그것만 있으면 무슨 게임을 하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니에서 네. 이미 그 230개 기업과 MOU를 해가지고 네. 올해 안에 50개의 그 VR 게임들이 다 나온다고. 이야. 축구나 뭐 슈팅 게임은 맞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예. 뭐 자동차 사야겠다. 게임 예. 있을 이거? 거고 뭐 맞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되지 않나요? 그래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싸움도 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가상현실로 재밌겠다. 직접 총싸움을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얼마예요? 아, 가격대는 좀 비쌀 걸로 지금 비싸겠죠? 예, 생각하고. 떨어지면 사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해 주셔야죠. 아, 예, 예, 예. 근데 뭐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는 게 거기서도 이제 기기부터 플랫폼까지 다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기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촬영 기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되게 가격이 많이 싸져가지고요. 맞아요. 그 국산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게 한 2, 30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외국 장비는 10만 원대도 오. 써서 자기가 직접 그 VR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 가상현실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입이 턱 벌어졌다는 뷰.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도 예. 나온다고 치지만 그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닌텐도에서 위가 나왔을 때에도 네. 좀 인기를 끌긴 했지만 실제로 내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재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오랜 기간 동안 즐거움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 큰 네. 돈을 쓰기가 애매한데 오히려 포켓몬고를 보자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가상현실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안 되는 것을 키워야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덜 들여도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거든요. 네. 예. 저 이걸 거의 한 500번 봤습니다. 이 영화만. 정말 많이 봤는데 네네. 여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매트릭스 주인공을 배신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네. 인물이 레스토랑에서 매트릭스 안에서예요. 가상현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 내가 이것을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는 내 머리에다가 이 스테이크는 촉촉하고 맛있다는 화학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아, 맞아요. 내가 네. 이것을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냐면 지금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눈을 통해서 지금 어떤 기기를 실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먼 미래로 가자면 네.
내 눈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뇌파를 이용해서 내 네. 눈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뇌파를 이용해서 내 입의 신호를 보내주고 뇌파를 이용해서 내 귀의 신호를 보내주고 네. 그럼 실제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가상현실 안에 모든 맛도 즐길 수 있고요. 향도 즐길 수 있고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상현실의 미래는 뇌파 조종이라는 거죠. 네. 끝이에요? 여기서 또 벌어졌었는데 아, 자 근데 VR 2.0 정도 되겠네요. 이게 정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게 그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이 신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로봇 팔과 로봇 다리를 착용하고 예. 실생활을 어떻게 정말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을까를 측정하는 대회가 있어요. 바로 네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여기에서는 뇌파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대회도 함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가 전체 마비되신 분들은 로봇팔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뇌파만을 이용해서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대회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많은 물건들을 조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까지 가능하다. 이런 뭐 어떤 힌트를 주는 거죠. 좋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거였습니다. 예, 예. 자, 김영롱 있거든요. 별로 떡벌어지진 않는. 아니요, 자, 아니요. 네. 저도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결론 직설과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멀리는 못 갔고요. 그냥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결론 직설 VR 기기는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라고 네. 해봤는데요. 사실 VR 기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 작아져야 또 보급화도 빨리 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이만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하나씩 낄 수 있도록 하는 VR 기기도 나오진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기 강진규 기자도 예, 예. 결론과 함께 예, 예.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VR의 미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가본 데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싱가포르의 사진 작가분이 있는데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네. 일본 기술 업체랑 해서 평양을 이 VR 가상화로 보여주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 사례인데 예를 들면 달이나 화성 이런 우리가 못 가보는데 네. 이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게 VR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게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물론 게임도 중요한데 네. 게임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분야로 다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VR,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도 한번,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도 그쵸.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테크엠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